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여상훈 변호사님 모시고 최근 제기됐던 법률 관련 현안들과 관련해서 쟁점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는 법원 아니 판사들까지 왜 이러지? 겁먹었나? 아니면 알아서 끼는 건가? 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동재 사건 때문에 그러겠죠. 얼마 전 검언 유착 사건이라는 게 17일 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이 됐었지 않습니까? 강요도 아니고 강요 미수죄란 말이에요. 대검 형사부에서도 그 정도 가지고는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 했는데 지금 중앙지검 이성윤이가 밀어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합당한 구속 사유가 되나요? 그 구속 사유 중에 그 대표적인 거 고 교수님 아시죠? 아니, 검찰과 뭐 언론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저는 판사 뭐 한 23년 했지만은 영장도 많이 발부도 해보고 기각도 해봤지만은 그런 영장 발부 사유, 기각 사유도 아니고 발부 사유죠. 발부 사유를 적는 판사는 처음 봤네요. 그러니까요. 기각할 때는 검찰이 이제 이 사람은 구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를 적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기각이 안 되는지를 좀 밝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을 적어요. 적는데 발부하면서 이렇게 발부하는 거는 난생 처음 봤어요. 발부하면은 제가 그 판사 초임 때 우리 부장 판사님이 맨날 우리 보고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판사가 영장 기각할 때 말을 많이 쓰지 마라.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으면 쓰면 되지. 거기다가 뭐가 저쩌고 쓰는 거는 판사가 외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참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나는 정의로운 판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쓴다고 판사가 영장 발부 기각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걸 쓰냐 그러셨어요. 그걸 기각할 때도 쓰지 말라는 게 우리 부장님 견해예요.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으면 발부하는 거고 그거 없으면 기각한 게 형사소송법이 정해져 있는데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영장을 발부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영장을 발부하면 신뢰 회복이 되는 건가요? 정말 그거는 그 대국민 그리고 지금 영장을 청구하고 이동재 기자를 갖다가 구속하는데 아주 열렬한 박수를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들게 하기 위한 영장 발부 사유다. 영장 발부는 있죠. 사실 아무도 안 씁니다. 그냥 그 밑에 보면 날짜 적고 이름 적고 판사 이름 적고 도장 찍어주면 끝이에요. 그게 발부 사유라는 게 없어요. 기각은 그 밑에 보면 영장 밑에 보면 기각 사유 적는 난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 두 줄, 세 줄밖에 안 돼.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서 20, 30자 적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음. 요거 적는데 뭐 많은 칸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영장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혐의 없을 경우에 교통사고 제가 한번 경남 통영지원 근무할 때 한번 했었는데 이거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 그 혐의가 너무나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백지 2장을 썼어요. 어떠한 점은 이래서 이거는 안 맞고 그래 혐의가 없다. 그렇게 써가지고 다시 이제 나중에 무죄가 났어요 결국 그 사건이 났는데 그래 그 정도인데 발부하면서 무슨 사유를 적는 난이 없어요. 그런데 이 판사가 왜 그렇게 썼는지 이게 법관으로 써 있죠. 어떻게 보면 조금 창피하다. 누구 마음에 들게 하려고 영장을 갖다 발부하면서 그렇게 그건 진짜 사족이란 말 아시죠? 그건 정말 사족이에요. 아니 이동재 기자가 증거인멸하거나 도주우려 있다고 발부하면 되지. 무슨 자기가 그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검찰과 언론이 신뢰 회복이 어떤 겁니까? 저는 뭐 언론사에 근무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뭘 말하는 겁니까?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언론은 언론 일을 하고 그러면 되죠. 뭐 신뢰가 있을 것도 없고 없을 것도 없어요. 그렇죠. 사실 다른 기관이고 어떻게 보면은 언론은 검찰을 감시해야 되고 검찰이 권력 남용하는가 기소권 수사권을 검찰은 언론이 잘못하면은
수사해가지고 재판에 붙이는 거지. 둘이 신뢰 있으면 안 돼요, 원래. 맞아요. 원래 신뢰가 그럼 짝짝꿍 하면은 우리 그게 국민들만 피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야, 지금 사법부가 저번 그 사법농단 재판 이후에 예. 이게 지금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판사들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사실 저 그러시겠죠. 후배들이고 우리 국민들도 다른 것은 몰라도 그래도 판사들은 법원만은 좀 이렇게 그래도 기대고 싶고 나름대로 양식이 있고 그렇죠. 또 식견이 있고 또 뭐랄까 자존심이랄까 예. 또 어떻게 보면 학자적인 지조도 있고 예.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검찰하고 좀 달리 봤잖아요. 그래도 예. 뭐 같은 검찰이나 경찰하고는 이제 좀 전혀 격이 좀 틀리다. 그래서 뭐 그 저기 청렴도 조사할 때도 법원도 낫긴 낫습니다만은 그래도 검찰 경찰보다는 위에 있더라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봤는데 결국 사법농단 사태 적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결국은 사법권의 독립성을 갖다가 확보하고자 그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건데 이게 오히려 법관들이 어떤 시류에 영합하는 자꾸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제가 그때 우리 기억나시죠?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예. 보낸 거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아마 무죄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 원수미 성남시장 예. 그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게 사법부가 계속 어떻게 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요. 계속 지금 정권 이쪽에 입맛에 맞는 판단만 계속 내려오고 이때까지 사법부에서 해오던 관례를 뒤집고 그게 제가 말하는 건 법에 있고 없고 이 문제가 아니고 예.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해오고 판단을 해왔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사법부에서 지금까지 해온 그냥 관례라는 건 있죠. 네. 법은 아니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판단이 내려지는구나 믿고 행동할 수 있어요. 사법부 판례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있죠. 판례가 하나 나오면은 이 판례에 세운 원칙대로 하면 기준대로 하면은 나는 처벌받지 않겠구나 아니면 내 재산을 잃지 않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해 왔는데 그렇죠. 근래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이재명 판결이라든가 은수미 판결, 그다음 이번에 그 이동재 기자 이거 쭉 보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그 해왔던 믿었던 사법부의 기준이 계속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게 제일 문제죠. 이게 지금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이게 그 사법부의 기준이 무너지면 아까 사법부는 신뢰한다 그랬잖아요. 기준이 무너지면 우리 국민들도 결국은 지금 환호하는 국민들도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이게 심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내려야 하는데 그 심판을 매수해 버리면은 아무도 그걸 믿지를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매수까지는 아닐 거고요. 아니 매수라는 게 스스로. 다른 게 없어요. 무슨 돈 줘서 매수되는 게 아니라 겁을 준다든가 그런 게 다 매수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외칠 때 군사 정권 시절 때는 권력으로 독립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인터넷, 그다음에 SNS, 민주화 시대라고 소위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는 여론으로 독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죠. 판사들이 지금 이런 걸 보면 여론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 왜냐하면은 왜 지금 정부 측하고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나 영장에서 예. 이 지금 정부 측 사람에게 불리한 결정을 한 판사들이 SNS에서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문바들한테. 예. 예. 그 사람들 저번에 김경수 법정 구속한 성창호 판사 성창호 판사 그래가지고 뭐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잖아요. 예. 그게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판사들한테 그 시범 케이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권력한테 까불면은 누구들 죽어? 맞아요. 이거요. 판사는 있죠. 검찰과 달리 힘이 없어요. 권력이라는 거는. 수사권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부르면 와야 돼. 나중에 무죄 나더라도. 근데 판사는 부를 권한이 없어요. 검사가 불러가지고 재판에 넘긴 사람만 재판하지. 그래서 제가 시골에 지원장 할 때, 예? 예. 지원장은 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청장은 권한이 막강해, 시골에서는 특히. 예. 그 사람이 잘 챙겨줘야지 이게, 지원장이 산다 그러는데, 지원장, 그냥 법관은 명예밖에 없어요, 사실. 그 국민의 신뢰밖에 없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국민 여론이라는 걸 동원해가지고, 이 법관 개인에 대해서 명예나 신뢰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으면은, 이 법원이란 존재 자체가
아주 미약해진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결코 좋아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도 언론도 똑같은데요. 언론이 무슨 수사권이 있습니까? 무슨 소환권이 있습니까? 펜뿐이 없어요. 펜. 네. 회사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은 지금 강요라든가 강압을 가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미수예요. 근데 언론이 무슨 힘이 있을 때 수사권이라든가 당신을 풀어주겠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되는 건데 이것도 저는 강압이나 강요가 과연 언론한테 가능하는지 또 하나가 문제가 되고 근데 이제 이 김동연 판사죠. 네. 그분이 내린 결론은 언론 기자가 설사 힘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 보면은 네.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이걸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장 청구 내용에는 없죠.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한 예, 여기서 없어요. 말하는 검찰 고위직과의 관련성이 놓지를 않았다는데 이게 이제 불고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일부러 이렇게 어떻게 영장 판사가 없는 내용까지를 넣어서 합니까? 자, 우선 강압이 되느냐. 이 부분은 참 애매하긴 애매해요. 기자도 사실 뭐 수사권도 없고 아무것도 아무도 없어요. 없지만 네.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힘이 크니까 어떻게 보도가 잘못되면 나중에 그게 뭐 무혐의 밝혀지더라도 그 한참 동안 곤욕을 치른다. 이걸 이용해서 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저번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 기자의 힘, 기자는 왜 필요하냐? 우리 사회의 소금이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권력이 침묵하는데 이 언론이 가가지고 그걸 밝힘으로써 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기자의 역할을 보고 우리 제퍼슨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신문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신문을 가지겠다 했는데 기자는 있죠. 이런 우리 사회에 물론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언론을 제4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 입법, 사법, 언론. 예.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번에 이동재 기자같이 이런 일을 가지고 이번에 구속까지 됐어요. 저는 재판에 회부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인데 구속까지 시키면 언론의 앞으로 취재 활동이 아주 위축될 것이다. 특히나 이번에 보면은 만일 이동재 기자가 미래통합당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은 절대로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게 해필이면은 예. 이 지금 집권층하고 관련된 사람한테 이렇게 그리고 KBS, MBC 다 연관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강요 강압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형평을 봐야 한다 이거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뭐가 중요한디라는 뭐 유행어도 있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한디? 어? 그런 식으로 이 이동재 기자를 구속시킬 때는 이 한 사람의 기자 구속이 문제가 아니고 전 언론에 대한 선전포고 될 수 있다. 특히 보수 언론에 대해서 선전포고가 될 수 있는 지금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는 이번에 문제였거든요. 그 언론사 그 이동재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한들 사실 거기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뭐 기자에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권한이 없죠. 그리고 옛날같이 조중동 뭐 이래가지고 권한이 막강할 때 같으면 몰라도 참 영향력이 지금 매체가 엄청나게 많고 KBS가 이번에 이거 보도했다가 정정 뭐 삭제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소수의 보수 언론 TV조선 그 채널 A 이 정도를 제하면 전부 다 진보라고 봐야 되잖아요. 진보 그렇죠. 언론이라고. 예. 그 사람 진보도 아니고 그냥 친문 언론입니다. 무슨 이념적인 그런 진보적인 그러니까요.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예, 권력에 예. 아부하는 지금 언론이에요. 살아남자. 예.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동재 기자 하나가 그렇게 했다 한들 그게 뭐 그 진실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강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죽 검찰이 영장 청구할 때 할 일이 없었으면 강요를 했다. 물론 강요로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기소유예라는 말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범죄는 있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을 가지고 재판에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기소유예고 뭐 법원에서는 뭐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영장을 청구하는 자체는 너무나 그 시각이 편향돼 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보수 언론에 대한 그 탄압 그런까지 볼 수 있어요 이걸. 근데 그것은 뭐 딱히 보수 언론 그런 거 차원을 넘어서 언론 자유 전반의 문제와도 관련이 그렇죠. 되고 언론 전반의 취재의 문제죠.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거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 독재 국가의 수준이냐 이걸 결정을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대검에서도 이런 것은 취재의 문제와도 연관되니까 신중히 한다고 그렇게 의견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성윤 검사장 하에 중앙지검은 과감하게 영장 청구했죠. 예. 제가 이제 말이 어폐가 있는데 보수 언론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언론 전반에 관한 예. 그리고 언론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그 권력을 집행하는 사람 생각해 볼 문제였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그 이동재 기자하고 저기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그 녹취록 다 공개된 거 예, 보셨죠? 저도 거기에 봤습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거기서 한동훈 기자가 너 도와줄게. 이동재 기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한동훈 검사장 그런 얘기 이동재 없고 기자가 뭐 사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니까 그 중에 한 건은 뭐 나중에 문제가 되겠네. 그런 이야기 정도 했다고요. 그렇게 취재하다 보면 한거 걸릴 수도 예, 있지. 있겠네. 그런 얘기예요. 그걸 한동훈 그 검사장이 지금 힘도 없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취재 오래 한 경험으로 봐서는 이동재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한테 이것저것 유시민 관련 다 던져보는 겁니다. 예, 기자는. 예. 그러다 보면은 한계는 무심코 이 얘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검찰 발로 뭐 수사 중이다, 뭘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한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동재 기자가 그렇게 잡담 비슷하게 그렇게 하다가 한 개 걸려들면 다행인데 네. 그걸 가지고 검언 유착을 마치 한 듯이 참 할 일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불고분리 네. 그 부분도 잠깐 좀. 불고 분리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제 생각에는 이 민사는 완전히 변론주의라 그래가지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건 할 수 있는데 영장 청구할 때 있죠. 이게 영장 청구 사실이 있거든요. 범죄 사실. 거기는 없었어요.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야기한 뭐 일단. 그러니까. 근데 기록에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 때는. 영장 청구 기록에는. 근데 판사가 이번에 자기도 영장 발부하면서 되게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이걸 가지고 영장 발부하려니까. 그러니까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은 전혀 없지만 이걸 꺼내 가지고 마치 검언 유착이 된 것처럼 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불고 분리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판사가 참 자존심 상하면서 영장 발부해 줬구나. 그런데 네. 과거 뭐 군사정권 시절에는 솔직한 얘기가 판사들한테도 뭐 중앙정보부 그런 사람이 다니면서 뭐 오더도 내리고 뭐 다 했습니다. 압력도 넣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지 없어요. 않습니까? 예. 그러면 김동원 부장판사, 이 영장전담 판사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텐데 어디서 연락을 좀 받았나? 아니면은 꼭 요즘은 이제 그것도 수법이 교묘해져 갖고 친구를 통해서 야 네가 좀 얘기해 뭐 이런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같이로 국정원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쪽을 통해서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전문가가 아니라도 왜 판사가 그런 결정을 하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친구, 뭐 동기, 후배, 뭐 동료 판사 이야기 할 수는 있겠죠. 그거야 뭐 같은 법원 내에서 전화 한마디 하면 되고 다 휴대폰 다 있는데 할 수는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김동현 부장이죠. 그 영장 전담 판사. 네.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전 몰라요. 그거는 뭐 알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알 남의 길은 또 없죠. 뭐 명예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우리가 그거는 뭐 인정해 주자고요. 그냥 독자적인 판단했다. 네. 아니 오히려 차라리 누구 부탁받고 했으면 막 그럴 수 있다고 하면 좋겠어요. 차라리. 네.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그래도 판사 생활 한 10여 년 이상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부장판사면 다 10년 이상 그러니까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 너무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오히려 부탁받았으면 무리하게 했구나. 네. 자기도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본인 생각이 만일 정말 이렇다면은 이건 더 문제다 이거죠. 하여튼 그렇게 적은 것은 스스로를 자의하기 위한 스스로를 갖다가 참이 힘든 진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제가 볼 때 영장 발부란 자체가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죠. 예.
이 정도 사유를 써야지. 아, 내가 영장을 발부하는데 자기가 자신이 있었다. 예컨대. 이거는 꼭 구속돼야 한다. 살인 사건에 만일 영장 청구 들어왔다. 그 이런 거 쓰겠습니까? 그 살인 사건 범인과 뭐 유족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런 거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그렇죠. 범죄 중대하고 살인 사건 정도 일으킨 놈은 도망가야 됩니다. 예. 영장 발부하면 거기다가 왜 발부했는지 안 써요. 근데 이번엔 발부 안 할 걸 발부하니까 스스로를 나는 이렇게 훌륭한 판사야 말해주기 위해서 참 검찰과 언론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걸로 신뢰관계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별 희한한 문구가 다 나오더라. 그러니까 저는 순수하게 얘기할게요. 예.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대검 형사부면은 검찰에서는 최고의 예. 형사 사건에 대한 최고 어떻게 보면 수사 기관 아닙니까? 예. 거기서도 그 언론이라는 특수성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강요 이거 혐의가 적용이 안 된다, 죄가 안 된다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그런데 갑자기 영장이 유시민이가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유시민은 전에 알렐레오하고 네. 하다가 여러 가지 뭐 헛발질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 논평을 안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입 딱 닫겠다고 하더니 오늘 탁 나타나갖고 한 얘기가 이건 한동훈 선이 아니야. 윤석열이가 거기에 오더를 한동훈한테 내렸고 한동훈이가 그것을 아웃소싱 소위 말해서 언론한테 외주를 준 사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은 이 검언 유착 사건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법리고 논리고 뭐 그거 없다. 그렇게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검 형사부에서 네. 저는 지금 언론 보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대검 형사부는 아마 그 기록을 봤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동재하고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라든가 이동훈이가 그 누구죠 감옥에 있는 그 사람한테 이철이 이야기한 녹취록 다 봤을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강요 강압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거는 있죠. 강요 강압을 하는 피의자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받아들이나 중요한데 그 녹취록을 저는 안 봤으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은 강압이 아니라고 만일 봤다면은 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녹취까지 한 걸 볼 때 이거는 강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강압이라는 거는 받아들인 쪽이 겁을 먹고 얼른 그 기자 말에 응해서 소스를 줘야 되죠. 예.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오히려 녹취해가지고 이 기자를 협박한 데 사용하잖아요. MBC하고 짜가지고. MBC하고 해가지고 이런 걸 보면은 이 강압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다음 유시민 그 이사장은 뭐 정치 안 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지금 정치를 나타났어요. 더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모르죠. 얼마 전에 한동훈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그 사람 뭐 다 끝난 사람 아니야? 한물 간 사람이고 약발 떨어진 사람이라고 근데 좀 약이 올라갖고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아주 적절한 시점에 예. 적절하게 아니라 이상한 시점에 딱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시민 이사장은 하여튼 이 정부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아주 타이밍에 맞게 등장에 한마디 탁 던지고 오히려 이 사람이 아웃소싱 외주를 받는 것 같아요. 정부로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 국회의원이라든가, 나 검찰이라든가, 정부에서 못할 말을, 이 사람 아무런 지금 직책이 없으니까, 그 자기 알릴레오 방송, 이거 그럴 거 아닙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자기는 말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겠죠. 오늘은 MBC가 워낙 또 정보고 요새 잘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라디오에 있어. 텔레비 가려니까 무슨 증거가 없으니까 라디오 같은데 원래 그런 사람들이 외곽을 때립니다. 그런 데서 쓱 흘려갖고 그게 다시 뉴스가 되고 그게 중심부로 들어가도록. 여론 형성되고. 예, 여론이요. 그러니까 딱 라디오에서 때린 거예요. 윤석열 연루서로 흘린 거예요. 그러나 무슨 증거를 제시한 건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냥 관측해. 이거 코끼리 다리 만지기인데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유시민 씨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왔죠. 예, 근데 지금 법대 나오셨죠. 네. 유시민이가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입니다. 서울대 스누라이프라는 데 있잖아요. 불명예 부끄러운 언론인. 서울대 1위가 조국이고. 그런데 그렇게 이 아는 사람이 그 좋은 머리를 책도 뭐 거꾸로 읽는 세계사 저도 그 책 옛날에 읽어봤습니다만은
그런 거 읽어봤는데 그 좋은 머리를 왜 이렇게 저는 오히려 지금 유시민 씨 같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갖다가 말살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 좋은 머리를 갖다가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때까지 군사 정권 시대에는 민주화를 갖다가 앞서는 그 새로 만드는데 앞장섰다면은 민주화가 좀 되고 나서는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민주화 사실 언론에 대해서 이러고 그다음 윤석열 총장이 있죠. 네. 지금 저는 4.15 총선 이후 그 이전 이후부터 윤석열 총장 제거에 왜 저렇게 목을 매는지 현 정권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가 그렇게 뭐 발목 잡힐 일이 많은지. 잘못한 게 없으면 윤석열이가 총장하든 여상원이 총장하든 뭐 관계 있습니까? 네. 뭐 울산 제가 캥기니까 그러니까 울산 그 하명 사건이라든가 뭐 그 여자 옵티머스 윤미향 사건이라든가 신라젠 사건이라든가 많잖아요. 그런 사건 때문에 그러나 그래가지고 사실 옛날 검찰총장 같으면은 사실 이 정도면 다 물러났습니다. 물러났죠. 예. 아니 추미애 장관하고 싸울 때 얼마나 우리가 참 굴욕을 참았죠.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안 물러나니까, 물러나니까 유시민이가 또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런 어디서 나오는 밑도 끝도 없는 네. 그 한동훈이하고 뭐 관계되고 뭐 이런 게 결국은 윤석열이가 지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논리는 그거예요. 한동훈이는 윤석열의 최측근 참모이자 동지이자 뭐 가장 믿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동훈한테 오더를 주어서 유시민을 잡아라 했고,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자기가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언론한테 쓱 흘려갖고 채널A 기자한테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줬다는 거예요. 외주로. 당신이 한번 쑤시고 다녀라. 그러면 그것이 보도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수사하겠다. 뭐 이렇게 자기가 이제 추측을 한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그러니까 머리는 좋아요. 추측하는 거 보면 추측하면 어디 그렇게까지 머리가 돌아가나. 추리 소설 썼으면 그러니까 거꾸로는 세계사를 쓸 게 아니고 본인이 그래서 작가라고 하고 있잖아요. 추리 소설 썼으면 참 많이 팔렸을 건데. 그래서 이게 유시민 씨 정도 되면 있죠. 사실 제가 어디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유시민 씨가 어디 이야기하는 거 이게 사회적 영향력이 다릅니다. 그럼요. 그리고 친문 우리가 소위 뭐 문바란 말 저는 무슨 바란 말 참 싫어하는데 하여튼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 유시민 씨가 한마디 하면 거의 진실로 받아들일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 또 뭐 몇몇 뭐 오마이뉴스니 무슨 이런 언론들은 유시민 씨 말이 곧 진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 진실이나 진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네. 이것이 여권 핵심부에서 조율돼 갖고 유시민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들하고 보니까 그게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 역시 다르십니다 저하고. 그런데 그 유시민 씨도 차라리 그 대놓고 이야기하라 이거야. 그냥 맨날 추측.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뭐 밝혀지면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지금 몇 차례 헛발질을 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헛발질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의도적인 헛발질이었다. 그렇죠. 예. 그래 해보고 그 여론이 팍 떠가지고 윤석열 물러나라 그러면은 성공한 거고 아니면 나중에 보니까 뭐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더라.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유시민 씨가 아까도 말 머리 좋은데 그 좋은 머리를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 발전을 써야지 자꾸 정치 공작적인 냄새가 나는 이런 일에 자꾸 쓰면요. 유시민 씨도 이게 자꾸 그동안 유시민 씨 좋아했던 사람들한테 자꾸 멀어진다. 그게 뭐 지금 정권 잡은 쪽하고 한편이고 뭐 지금 뭐 꽃가마 탄 심정이겠지만 이거 화무 11홍이라고 오래 가지 않고 나중에 진실을 밝히고 정권이 뭐 바뀌거나 해서 할 때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좀 자중자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미애 장관이나 여권에서는 수사주의권 발동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모욕을 주면 이번에는 물러나겠죠. 그런데 다 감수하고 또 버티고 있으니까 참 속된 말로 미칠 노릇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시민이가 또 나서가지고 한동훈 선으로 끊을 게 아니라 거기다가 윤석열까지 역자 이렇게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그저께 국회가 지금 대정부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 뭐 국회의원들하고 싸운 거는 좋아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하면서 뭐 그까지는 그거는 뭐 그럴 좋은데 수 있죠. 이 국무위원석 그 장관석에 앉아갖고 본 그 맞아요. 휴대폰 내용이 그 일부러 기자들 보라고 네. 보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장모와 처 김건희 씨와 관련된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에 대해서 형식은 법무부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문서 공문서 작성하는 양식이 있잖아요. 근데 법무부에서는 그런 보고서를 낸 적이 없다. 그러면 한나는 이거야말로 저 비선 라인에서 만들었던 거 자기가 만들지 않았다 한다면은 그런 거고, 이거 하나는 명예훼손적인 성격도 있는 것이고, 이런 비선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장관이 그런 데서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한지, 또 하나는 결국은 다른 또 방법으로 윤석열을 죽이기 위한 또 다른 네. 공작이랄까? 황희석이하고 최강욱이가 한 얘기가 있죠. 작업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 작업에 들어간다. 작업에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제거 아니면 거기서 그걸 볼 리가 없죠. 볼 네. 일이 없죠. 네. 내가 그 오히려 교수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그날 그 국무회의 국회 출석이 네. 윤석열 사건 때문에 출석한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런데 그걸 딱 그거 왜 펼쳤냐?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그 정치 전문가들 들으니까 이건 기자들 보라고 하는 거다. 그렇죠. 예. 장관이 뭘 보고 있으면 뒤에 찍는 게 다 그게 알고 있대요. 아니, 다른 장관은 몰라도 또 추미애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래서 카메라들이 그렇죠. 또 그 위에 바로 있습니다. 2층 정도거든요. 네. 그 본회장 아시잖아요. 땡겨가 줌으로 땡겨 보면 다 보이죠. 요즘 뭐 줌이 워낙 좋아가지고 몇 배를 보는데 카메라들이 그 갖고 다니는 사람들 몇 천만 원짜리 그 좋은 카메라 갖고 다닙니다. 아까 유시민 씨 이야기도 머리 참 좋은 사람이 이런 걸 교묘하게 한다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도 아까 명예훼손 이야기 하셨잖아요. 교묘한 거예요. 자기가 나서가지고 윤석열 장모 처 이야기를 꺼내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예. 그런데 자기가 보는 걸 기자가 그냥 훔쳐봤다. 그건 안 됩니까? 그건 안 되죠. 기자가 될 수는 있겠지. 잘못하면은. 그걸 발표해버리면은. 그 내용이 뭔지를. 예. 근데 내가 무슨 말 했냐. 지금 우리 아까 이재명 이야기 잠시 했지만은 공개 토론회에서 말 가만히 하라고 앉았는데 왜 허위사실 공표냐 한 거 있죠. 말도 안 되는 대법원 판결이지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기자가 지가 찍어가지고 한 거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의 의도는 다 달성되는 거야. 그렇지만 명예훼손은 안 되는 거야, 이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머리를 무지하게 쓴 거예요, 그게 사실은. 명예훼손, 그거는 피하면서 윤석열한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러니까요. 야, 그래가지고. 장모까지 뭐 문제가 많구나.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요. 그걸 계속 지금까지도 프로파간다 뭐 그런 선전용으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건 명예훼손죄 재판 해봤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사람들이나 이게 윤석열을 쳐내고자 하는 사람이 유시민, 추미애 전부 다 머리를 참 잘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추미애 행동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에 대한 또 다른 작업이 검언 유착 사건 딱발이 떨어지니까 네, 오히려 비난받으니까. 결국은 윤석열 본인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주변을 치는 거 아닙니까? 처 장모까지 계속 쳐대면은 윤석열도 우리 가족까지. 아이고, 그렇지요. 야, 나 때문에 예전에 나 그런 분도 혼자 있었죠. 감당하는 건 좋은데 네. 나 혼자 수모를 당 가족까지 이런 것까지는 내가 못 참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예심이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은 나는 사람을 위해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 충성한다. 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정부에 들어갔잖아요. 총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랬고 이제는 종편에서도 윤석열 총장 절대로 사퇴 안 한다. 몇 번 이야기했어요. 예, 예.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근데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본인은 그걸 감수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처와 장모, 집안까지 쑥대밭을 만들겠다. 네. 이러면은 윤 총장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 네. 그래서 그러면 사돈네 8천까지도 뒤져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하나 신뢰를 드릴게요. 지금 아까 나중에도 우리 그 주제에 있을지 모르는데 행정수도 위원 낸 헌법재판관이 네.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워낙 가까운 분이라서 하고 나서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그 딱 터져 나온 게 임대료 받았는 거 세금 신고 안 한 거 정말 사소한 거 아닙니까? 요새 지금 이 정부 고위직들 보면 집 2채씩 3채씩 가지고 있고 이런 거 비하면은 옛날에는 임대료 이런 거 좀
그렇죠. 그것도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은 소득 신고 안 한 거 그걸 딱 내더래요. 그 이 양반 눈치가 엄청나게 빠른 분이어서 그 재판관이 그 다음 사표 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걸로 안 내면은 2탄, 3탄, 4탄까지 전부 다 준비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벌써 추미애가 윤석열 이제 더 안 물러나가면은 당신만 그렇지. 모욕 주고 굴욕을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다. 이제는 집안을 쑥대밭을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한다. 멸문지화. 우리 말이잖아. 그렇죠. 멸문지화를 조선시대에 뭐 흔히 있던 당파 싸움에 그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는 일종의 사찰 문건이라고 봐야죠. 법무부에서 그거는 공식적으로 안 만들었으면 사찰한 거 아닙니까? 그 저게 사찰 그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뭐 사찰할 수도 있겠죠. 업무에 관해서. 그렇지만 장모나 처는 있죠. 민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이죠. 거기에 사찰하는 거 계속 그 총리실 민간인 사찰 계속 문제됐는데 그 사찰도 하면 안 되고 근데 그 사찰한 문건을 지금 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문건이 아니라면은 누가 사찰한 문건 아닙니까? 근데 추미애가 또 머리가 좋잖아요. 네. 이거는 뭐 그런 거 아니고 찌라시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정리해 갖고 나한테 보내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집에서 혼자서 보지 왜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날 윤석열 총장의 뭐 처나 장모 문제로 국회에 나온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보고 있습니까? 그날 그 저기 대정부 질의 답변에 필요한 자료를 봐야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자 보고 좀 퍼뜨려 달라 이거밖에 안 되죠. 마치 그렇게 되니까 장모하고 저한테 엄청난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무부에서 감찰이나 사찰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아닙니까? 네. 그래도 뭐 자기하고 당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뭐 성향은 다르다고 두 하더라도 사람이 연수원도 동기예요. 그러면 그거 좀 들어주는 게 A 그럼요. 아닙니까? 딴짓 하면 되나요? 아유, 국무위원이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사실상 졸고 있어 좋아요. 눈 뜨고 조는 것도 있거든요. 졸고 있더라도 이 국민들이 쭉 보고 언론에서 쫙 촬영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품위 문제죠. 어쨌든 지금 아까 검은 유착 문제에서 추미애 장관의 이런 휴대폰 보는 것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법부도 문제지만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 정부가 집요하게 밀어내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도출이 될 것 같네.